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들. 우리는 그들을 인형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영혼이 깃든 인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가장 강력한 녀석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저주받은 인형의 대명사 애나벨입니다. 가장 유명한 저주 인형답게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실물은 명성과 달리 상당히 귀요미입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이 인형을 받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인형을 받은 날부터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리는가 하면 급기야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각까지 경험하게 되죠. 두려운 나머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여자. 상남자였던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인형을 내다버립니다. 하지만 애나벨은 결코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었죠. 그날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 남자친구. 자고 일어난 그의 가슴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심지어 애나벨은 제 발로 집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에 유명한 심령술사인 워렌 부부를 찾은 그들. 워렌 부부는 이 인형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립니다. These doors put under a herbal curse. A curse? I see a girl. 이에 이 인형을 봉인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인형을 멋대로 만진 이들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애나벨에 대한 분석입니다. 명성에 비해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봉인 후에도 사람을 죽이는 등 녹록지 않은 전투력을 자랑하는 녀석의 평점은 3.5점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딱 봐도 저주에 걸린 듯한 외모의 맨디 인형입니다. 어느 날 박물관에 한 인형이 기증됩니다. 박물관은 그 오래된 도자기 인형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전시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박물관에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는가 하면 인형의 손 위치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죠. 게다가 사무실에 둔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위치가 옮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심지어 박물관의 다른 인형들이 파손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에 어김없이 심령술사가 등판하게 되고 그에게서 지하실에 갇힌 후 화재로 목숨을 잃은 한 소녀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I heard she was with the doll when she was found. 하지만 기구한 사연과는 달리 맨디 인형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귀엽습니다. Getting kind of weird around here and just a little bit unhappy. I just take her out of her case, sit her down in a chair in the office, as silly as it may sound. 맨디 인형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꺼내서 안아주거나 인형을 쥐어주면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무섭게 생긴 외모와 3대 저주 인형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달래주면 순해지는 이 녀석의 전투력은 2.75점입니다. 이번엔 좀 더 위험한 녀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영화배우 이나가와 준지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기모노를 입은 소녀가 자신이 탄 택시로 뛰어드는 환각을 본 이나가와 준지. 준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인형이야. 괜찮지? 며칠 뒤 그는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출연하는 인형극에 쓰일 인형이 며칠 전 봤던 그 기모노를 입은 소녀와 정확히 닮아 있었던 거죠. 하시모토 집에 있나? 저주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인형의 제작자가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작가의 집에 불이 나 대본이 모두 불타버리는가 하면 팔다리가 꺾인 인형처럼 스태프들이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스태프들 역시 유독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이 기묘한 소문에 한 방송국에서 그 인형을 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형상이 목격되는 등 그야말로 스튜디오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일본도 이럴 땐 어김없이 영매를 찾습니다. 이 인형엔 7살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네? 영매는 1945년 도쿄 대공습 때 팔 다리를 잃은 소녀의 영혼이 그 인형에 깃들어 있다며 그 인형을 절에 봉인할 것을 지시합니다. 예? 그분이 사망하셨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뒤 영매마저 돌연사하고 맙니다. 그로테스크한 외모에 걸맞게 재산 손괴, 상해, 살해까지 일삼는 이 인형은 영매까지 죽이는 일본 귀신 특유의 집요함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여지껏 나온 인형 중 전투력은 단연 으뜸입니다. 마지막 선수는 영국의 신인 저주 인형 패기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한 영상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 여성은 얼마 전 인형이 무서워 버린다는 쪽지와 함께 배달된 인형을 겁도 없이 집에 들이게 되는데요. 그 후로 자신의 일기장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틈에서 발견되거나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몸에 생기는 괴 현상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여성의 주장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구토, 발열, 심하게는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켰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80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고스트 스팟에서 검출된다는 높은 수준의 자기장이 패기 인형에서 검출되며 더욱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비록 귀여운 외모를 가진 신인 저주 인형이지만 광역 딜을 꽂아넣는 공격력을 자랑하는 패기 인형의 전투력은 2.5점입니다. 종합하자면 4가지 저주 인형 중 전투력 갑은 일본 저주 인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렸던 저주 인형에 관한 썰은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외모의 인형에 호사가들이 붙인 소설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프라이즈 제작진은 여러분께 인형을 소중히 대하길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꿈속에 인형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